자, 제강경영사 실기 NCS 기준 예상 문제입니다. 자, 변경된 실기 기준이요. 이게 제강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적용이 됐죠. 2020년부터 실기 시험 방법이 기준이 NCS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요로 해당되는 요 능력 단위에서 요 NCS를 보고,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전에 기존에 있던 문제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문제는 유형별 문제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6장이면은, 그래서 여기가 지금 6장이면은요. 여기가 6장이면은 여기가 6장, 여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가 이게 지금 6장이거든요. 아, 이거는 전 여기는 3장인가요? 3장. 요거는 전 3장이고 지금 요게 6장이죠. 이게 6장이면은 요 3장 이론하고 그다음에 유형별 문제가 7장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같이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그냥 여기 있던 문제 요거 7장에 있는 건 요것만 그냥 달달 외워갖고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출제 기준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경 기준에 맞춰갖고선 일단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용선 예비 처리부터 보겠습니다. 용선 예비 처리. 용선 예비 처리 중에서 먼저 용선 준비하기. 1번 전로에 장입되는 용선의 배입. 이게 지금 전로로 들어가려면요. 고로공장에서 나오는 용선을 용광로 공장에서 이렇게, 이게 용광로라 그러면요. 고로라 그러죠. 고로에서 이제 용선이 나오는 거죠.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용선이죠. 용선 또는 이 용선을 그 다음에 제강 공장으로 가져가는 거죠. 제강 공장으로 가는데 바로 전로 공장으로 가는 거죠. 전로 공장으로. 그래서 이제 전로 공장으로 갔다 용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동하는 설비가 이제 뭐 TLC라든지 또는 뭐 OLC 등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용선 예비 처리하는 설비 중에서 뭐 혼선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요 TLC가 중간 이송을 하는 설비예요. TLC나 OLC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송을 해서 요 제강 공장에 갖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요 전로의 조업에서는 전로의 주 원료는 용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용선이 보통 최대 100%까지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70% 이상은 넣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70에서 한 보통 90%를 넣으면은, 그러면 나머지 한 10에서 30%는 이거는 전 고철을 집어넣습니다. 고철을. 대부분 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고철이 있거든요. 그거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온 뭐 고철이 아니라 제철소 자체에서 발생한 고철들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선의 배합비가 바로 70에서 90%가 용선을 넣고 나머지를 이제 고철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로에서 나오면 일단 이제 용선 나올 때 이거를 그냥 전로 공장으로 보내질 않고요. 전로 공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중간에 예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비 처리로 뭐 탈황이라든지 탈규라든지 또는 뭐 탈인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탈황, 탈규, 탈인 이런 것 등을 해갖고 미리 조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줄여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예비 처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용선 예비 처리. 그래서 용선 예비 처리하는 설비는 저는 혼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선차가 있습니다. 혼선로나 용선차가 있어요. 그래서 용선차는 이게 혼선로는 용선 예비 처리만 하고 이송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혼선로는 뭐하고 결합되냐면 OLC하고 결합됩니다. OLC가 이것이 이송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송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용선차는 아마 어디 뒤에 나올 겁니다. 이 TLC 같은 경우는 요 혼선로에서 하는 기능에다가 OLC 기능을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OLC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선 예비 처리는 혼선로와 용선차다. 그 다음에 용선의 5대 성분. 5대 성분 하면은 C, SI, MN, PS 이렇게 되죠. 우리가 보통 철의 5대 원소 하듯이 요 똑같은 겁니다. 이때 전로 제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는 저거죠. SI하고 규소하고 황이 되겠습니다. 규소하고 황. 규소하고 황이 이 전로 제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자, 용선 중 S 성분이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많을 때는요. 용선이 너무 많을 때는 제강 공장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적을 때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S 성분이 적을 때는 제강 공장에서 받아들인다. 수입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강 공장에서 받아들이고 많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전 주선 공장으로 보내서 주선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이제 제강 처리를 안 하고 이제 그 저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주철 같은 거 만들 때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제강 공장이라 그런 주물 공장용 그 처리를 하는 주선 처리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고로에서 출선된 용선의 온도 및 전로에서 출현 가능 온도. 고로에서 처음에 용선이 출선됐을 때는 대략 한 150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출선 온도가 1480에서 한 1550도 정도 돼요.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출현 가능 온도는 한 1200에서 1300도만 돼도 충분히 전로에서 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출선 온도가 이거라면요, 중간에 이송 과정에서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온도가 내려갈 때 아무리 못해도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1300도 이상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혼선로의 용도. 아까 혼선로가 지금 요 밑에 지금 요게 혼선로 그림이거든요. 자, 혼선로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 이게 지금 여기가 경동장치가 있어갖고 이것이 이렇게 돌고 이쪽으로 돌기도 하고 이쪽으로 돌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을 때는요, 이쪽으로 돌고 이렇게 돈다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가쪽이 이쪽이 슬래그 제거하는 슬래그 구가 됩니다. 가번이 배제구. 그 다음에 반대쪽이 출선구가 돼요. 여기에 받아둔 용선을 이쪽으로 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일 때는 슬래그 제거하는 거, 이쪽으로 기울일 때, 오른쪽으로 기울일 때는, 이렇게 기울일 때는 출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용선을 이렇게 내보내는 작업이죠. 그럴 때는 이제 이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받을 때는 고로에서 받을 때는 요거를 반드시 세워서 받습니다. 반드시 세워서. 그래서 위에 부분이 수선구 받는 거라죠. 그래서 여기가 받는 수선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보내는 출선구. 그래서 출선할 때는 이쪽으로 기울인다겠죠. 그 다음에 슬래그 제거할 때는 이쪽으로 기울여서, 그래서 슬래그 제거할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이쪽으로 슬래그가 나게끔. 그래서 이렇게 경동장치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이송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선을 여기서 고로에서 계속 받아다가 여기다 하나 놨다가 그 다음에 전 어느 정도 차면은 전 여기서 예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때 전 이 용도를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선로의 용도는 저선, 즉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 역할을 하는 거죠. 용선을 받아서 고로 공장에서 온 용선을 받아갖고 저선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유지하고 보온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분 균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분. 왜냐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1고로에서 나온 것이 이만큼 찼다 그래요. 그 다음에 2고로에서 나온 거, 뭐 3고로에서 나온 거 이런 식으로 놔서 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한 군데에서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성분 균일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비 처리가 가능하다겠죠. 그래서 탈황 처리가 가능하다. 용선 예비 처리.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겠죠. 저선, 보온, 성분균이라 탈황. 근데 이 혼선로는 이송 기능은 없다겠습니다. 자, 혼선도도 이 안에 내화벽돌이 있거든요. 이 안에 내화벽돌이 있는데, 아이고. 지금 혼선도도 이 안에 내화벽돌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화벽돌이 이렇게 구성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내화벽돌이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손상되는 기구 세 가지를 쓰라는 얘기죠. 첫 번째가 이제 열적 스풀링. 수선을 해갖고 수선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선이 있을 때는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축선해갖고서는 용선이 빠져나가면 되니까 온도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열 변화가 심하죠. 이 열 변화에 의한 그 스풀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열적 스풀링에 의한 붕괴. 그 다음에 또 센 물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표면을 어떻게 돼요? 표면을 그 때리거나 아니면 또는 뭐 침식시키거나 그러죠. 그래서 수선 및 출선할 때 용선이나 슬래그에 의한 기계적 손상으로 있는 거죠. 또는 저 화학적 침식이 있는 거죠. 슬래그, 특히 슬래그 접촉 부위가요. 그래서 슬래그 접촉 부위에서는 화학적 침식, 그다음에 기계적 손상, 그다음에 이제 스폴링에 의한 붕괴 이렇게 세 가지가 그 내화벽돌이 손상되는 기구다. 그 다음에 9번 혼선로에서 천장부와 같이 용선이 직접 닿지 않는 곳, 요 위에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요 위에 부분에 위에 부분에 사용하는 연화, 즉 내화벽돌을 말하는 거죠. 내화벽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기계적 손상이나 화학적 침식이 이런 거는 없죠. 요 위에 부분요. 용선하고 직접 닿지 않을까요? 단지 뭐만 있습니까? 요것만 있는 거죠. 열 스폴링이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부 같이 용선이 직접 닿지 않는 부분에 있는 내화벽돌 같은 경우는 열적 스플링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 어떤 저지를 쓰는가. 그래서 이럴 때는 전 보통 고알루미나질이나 또는 샤모트질을 쓴다는 얘기죠. 이런 것 등이 이런 스폴링에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고알루미나질이나 샤모트질을 쓴다. 그 다음에 10번 혼선로에서 슬래그 라인이 있거든요. 슬래그 라인이 뭐냐면요. 슬래그 라인이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탕면이라고 돼 있죠. 탕면이 요만큼 요렇게 여기에 이렇게 용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용선이. 그러면 슬래그는 요 위에 부분에 있죠. 위에 부분. 대부분 그래서 요 탕면 주위가 바로 슬래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참 요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아니라 요렇게 슬래그까지 합쳐갖고서는 탕면 요 위에까지가 그러면 슬래그가 요렇게 위에 부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요게 슬래그고 요게 슬래그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요 부분이 뭡니까? 이게 이제 용선이 되겠죠. 용선. 그래서 이렇게 슬래그하고 이렇게 닿는 부분, 슬래그가 늘 닿는 부분, 요 부위를 보고 이렇게 있는 요 라인을 보고 요걸 보고 이제 슬래그 라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선로에서 슬래그 라인이나 출선구 또는 뭐 이쪽에 출선구나 출제구 같은데 이런 쪽 같은데 이런 쪽에 출선구나 이쪽에 나가는 쪽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 어떻게 합니까? 슬래그하고 용선이 직접 접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여기하고는 틀린 거죠.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천정부 같은 경우는 요 스플링만 고려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통 마그네시아 벽돌을 씁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소성한 마그네시아 벽돌 또는 다이렉트 본드라고 씁니다. 다이렉트 본드 연화를 해서 마그네시아 갖고 이렇게 만든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11번 오픈탑형 용선 레이들보다 개구부가 오픈탑형 요걸 보고 오픈탑 레이드를 보고 OLC라고 표현해요. 오픈 레이들 카거든요. OLC. 네. 오픈 레이드래요. 오픈 레이드를 이동하는 설비가 이제 OLC거든요.
그럼 이거는 OLC는 반드시 앞에서 뭐가 되냐면 혼선도가 같이 있어야 돼요. 혼선로에서 대부분 혼선로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혼선로에서는 저장만 한다고 했고 이송 기능은 없다고 했죠. 이송은 OLC가 이송을 하는 거예요. OLC로 다시 보내서 그 다음에 OLC가 제강 공장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OLC보다 OLC 같은 경우에서 말 그대로 레이들이기 때문에 위에가 그냥 이대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OLC보다 개구부가 작아요. 열려 있는 부분이 작다는 얘기죠. 작고 열방산이 적고 용선온도 강화가 적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형 고루나 뭐 대형 전로법에서 그래서 일반 제철소에서 혼선로를 설치하지 않고 이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선로를 설치하지 않고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설비. 이건 TLC라겠죠. TLC. 그래서 TLC 또는 토페도카 또는 토페도 레이들카 또는 뭐 용선차 그렇게 표현합니다. 용선차.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여기 밑에 그림을 볼까요? 요 위에 부분이 여기가 수선도 하고 그 다음에 출선도 하는 곳입니다. 요 가 부분이 수선구인데요. 수선도 하고 출선도 해요. 한 군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여기다가 용선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있는 라인이 여기까지가 용선을 받는 거예요. 요 라인을 보고 이제 슬래그 라인이에요. 요게 슬래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용선을 받는다는 얘기죠. 용선을 이렇게 받아서 이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수선구가 요만큼이니까요. 여기에 개구부 열려있는 부분이 작죠. 그나마 여기다 여기는 뚜껑도 할 수 있어요. 뚜껑을 덮으면 열방산도 적고 그 다음에 온도 강화도 적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 제강 공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TLC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번 보면 가는 용선이 수선과 출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겠죠. 그러니까 받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끼우려 갖고 이거를 여기가 이쪽에 경동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거를 경동을 시키면요. 보통 한 135도까지 이렇게 끼우러지거든요. 135도가 135도. 네, 맞을 겁니다. 135도 정도 이렇게 끼우러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135도 이상인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끼우러지니까요. 여기에 있는 용선이 다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선과 출선이 동시에 되는 거. 이걸 보고 수선구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용선이 닿는 최상부를 표시한 거다. 이 부분에 이걸 보고 이제 슬래그 라인 그렇게 표현한다겠죠. 그 다음에 혼선차 TLC 또는 뭐 용선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거에 내화물 수명에 역시 이 안에도 내화물로 돼 있죠. 물론 맨 밑에 맨 바깥쪽에는 철피로 돼 있지만요. 철피로 돼 있고 안쪽에는 내화벽돌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화물의 수명에 미치는 인자 세 가지. 첫 번째는 용선이 낙하되는 거리. 여기 수선할 때 여기서 이 낙하 높이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받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더 압력을 심하게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낙하되는 거리. 그 다음에 용선 요 TLC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 그래서 운반 거리죠. 그 다음에 저장 기간.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만큼 용선을 받고 있는가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횟수를 말하는 거죠. 얼만큼 몇 번 작업을 했는가, 이걸 몇 번 받아서 몇 번 제강 공장에 갔는가 그런 것이 이제 횟수. 그 다음에 용선 중에 슬래그 양이 얼만큼 있는가. 그 다음에 예비 처리 작업을 얼만큼 했는가 그런 것 등이 이제 내화물 수명에 미친다. 그 다음에 TLC의 보수 작업. 그래서 이제 보통 보수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강 공장으로 가서 용선을 넘겨주고 오면 전 확인을 해서 이제 보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작업 능률 향상시키고 요 TLC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LC의 수선구의 지금 제거 작업. 지금이라는 얘기는 용융 금속이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고체 상태로 달라붙어 있는 걸 보고 지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아까 TLC가 요렇게 있으면
TLC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위에 뚜껑 부분에 요 뚜껑 부분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으로 샘물 받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보내고 받다 보니까 요 부분에 용액물이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부착되어 있는 용액물 보고 지금이라 그러는 거죠. 이런 걸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용액물이 부착되어 있으니까 고체 상태로 됐으니까 이걸 액체 상태로 만들어 갖고서는 밑으로 떼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 Z 렌스 또는 버너로 이렇게 해서 가열해서 이걸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혼선차 아까 논의 점검을 한다고 했거든요. 점검 결과 만약 어떤 부분에 불량이 생겼다. 그러면 전 무엇으로 보수를 하는가? 보통 이제 캐스터볼로 여기에 열간 보수기가 들어갑니다. 열간 상태에서 보수기가 들어가서 이 보수기에서 캐스터볼을 이렇게 스프레이를 쫙 해줍니다. 캐스터볼을 스프레이해서 여기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캐스터볼 스프레이로 뿌린다. 뿌려준다는 의미죠. 캐스터볼을 쫙 뿌려갖고 여기에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선 중에 포함된 C, SI, P 등의 원소 및 온도가 용광 대비 타랑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자, C, SI, P 등의 원소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 용선이 용광보다 훨씬 이것이 많지요. 예. 그러니까 용선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선하고 용광을 한번 조금 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선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거를 제강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제강 전, 이건 제강 중이나 중 또는 후. 그러니까 제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전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그 상태는 바로 전 제강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진행이 끝난 상태는 용강. 그 다음에 제강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용선이에요. 용선. 그래서 제강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불순물의 제거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C나 SI 같은 경우는 용광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용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럴 때는 C나 SI 인등이 조금 이게 높으면요. 타랑 반응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용선 상태에 있을 때 타랑이 훨씬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SI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SI가 너무 적으면 또 타랑도 잘 안 되거든요. C도 마찬가지예요. C도 너무 적으면 또 타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이 타랑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용선에서 예비 처리로 타랑이 조금 더 잘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온도도 용광보다는 온도가 조금 낮아요. 용선이 조금 더 낮아요. 용광 쪽이 온도가 높아요. 여기는 보통 한 1300도, 1400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용광 같은 경우는, 전로에서 제강 작업을 하다 보면 보통 한, 1600, 1800, 2000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타랑은 온도가 높아야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선에서는 또 타랑이 조금 약간 불리하죠. 그러니까 성분위로 보면은 용선이 타랑이 좋은데 온도면으로 보면은 용선이 좀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보면 용선호에서 타랑 반응이 용광에서 그러니까 제강 중에 타랑하는 것보다는 한 3배 정도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비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비타랑법이 있거든요. 예비타랑법. 다음에 설명한 방법을 쓰시오. 첫 번째, 고로 탕도에서 고로에서 용광로에서 나올 때, 여기 이제 고로라 그러면, 여기 출선구 통해서 나올 때,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보고, 요걸 보고, 탕도 그렇게 표현하죠. 대탕도와 지탕도가 있는데, 요 탕도 중간에다가 여기다가 타랑제를 넣고서는, 여기서 이렇게 용선이 지나갈 때, 요 타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이때 이제 여기다가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탕도 끝에서 여기를 이제 TLC로 들어갈 때, TLC로 수선을 할 때, 요때 여기다가 이렇게 꺾어질 때 여기다가 와류기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와류로 이렇게 들어가게 할 때, 이때 여기다가 타랑제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전 고로 탕도에다가 와류기나 와류판 설치해서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와류법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일반 탕도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일반 탕도에서의 탕도에 의한 타랑법이고요. 그다음에 미분체 타랑제를 가스와 함께 요게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요 TLC에서 이송을 할 때 TLC로 예를 들어서 토페도카로 이렇게 이송을 할 때요. 토페도카도 이송을 할 때 이때 여기다가 렌스를 넣어서 여기다가 질소가스하고 그다음에 타랑제를 같이 넣어서 용선을 타랑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인젝션법 또는 뭐 주입법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소형 회전로거든요.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회전로에서 용선하고 타랑제를 같이 넣고 회전을 시키는 거죠. 또는 뭐 회전 드럼법 또는 칼링법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라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아까 다번은 이런 통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타랑제와 같이 넣고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집어넣고 봉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걸로 교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반에서 한다고 해서 뭐 교반법 그럽니다. 교반법도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아마 뒤에 어디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타랑제를 용선의 표면에 첨가해 놓고 용선 중에서 기체를 집어서 그래서 기체를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냥 타랑제 뿌려놓고 그 다음에 기체를 쫙 치입을 해서 여기다가 기체를 치입해서 이렇게 용광에 용선이 이렇게 교반될 때 이때 이제 그 타랑이 되게끔 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기체 치입 교환법 그렇게 됩니다. 자, 19번이 이제 그 기체 치입 교환법 문제는 기체 치입 교환법에서 용광을 교반하기 위해 치입되는 가스 대부분 다 질소가스를 쓰거든요. 질소가스를 쓰고 엔소가스 질소가스를 쓰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하는 방법과 내화제 재질 보통 기체 치입을요 기체를 위에서 치입하지 않고 위에서 치입하면 좀 잘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그리는 거는 위에서 치입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위를 뿌려놓고 기체를 이렇게 치입을 한다거든요. 위에서 하다 보면 위만 교반이 되고 밑에는 교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치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타랑제는 뿌려놓고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 용선을 교반은 밑에서 기체를 치입합니다. 밑에서 이렇게 기체를 치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질소가스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때 여기에 요 구멍에다가 포러스 플러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 여기다가 가스가 들어가고 여기에 다공질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멍이 뽕뽕 나 있는 거 여기를 이렇게 질소가스가 이렇게 지나가게 그래서 이렇게 질소가스가 지나가면서 용광을 교반시키는 거 그래서 그걸 보고 포러스 플러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러스 플러그법 쓴 거예요. 이때 포러스 플러그의 재질은 보통 알루미나 또는 마그네시아 또는 크롬 마그네시아 또는 지르콘질 이런 것 등을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예타랑법에서 주입법에서 치입하는 타랑제 아까 앞에 주입법이 있었죠. 그때 전 타랑제를 전 같이 그 렌스가 들어가서 렌스로 질소가스가 들어가면서 이때 여기다가 타랑제를 같이 넣는 거죠. 그래서 인젝션법 또는 주입법이라고 하는데 이 주입법일 때 이때 넣는 타랑제 보통 Na2CO3를 한 10%, 그 다음에 CaO를 90% 정도 혼합해 갖고서는 그러고 이제 공기와 혼합해서 치입을 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 그림은 용선 예비 설비다. 자, 요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게 TLC예요. TLC 토페독하고요. 이거는 그냥 위에가 이렇게 뚜껑 열려 있죠. 그냥 레이들 그대로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OLC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픈 레이들카 이거는 토페도 레이들카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 탈규 작업하기. 자, 용선 중에 실리콘이 너무 많을 때, 실리콘이 너무 많으면 전로 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자, 너무 실리콘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리콘 제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SiO2를 이렇게 반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실리콘이 많으니까 이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 제거에 필요한 산화제나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소를 더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SiO2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슬래그로 가거든요. 이거는 슬래그로 가는데, 슬래그로 가면 이거는 슬래그가, 이렇게 이 SiO2가 증가하니까 어떻습니까? 슬래그 양이 증가하는 거죠. 양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슬래그 중에 SiO2 성분이 많기 때문에 염기도는 떨어지죠. 염기도는 떨어집니다. 염기도는 저하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Si 성분이 많으면은 이 산소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SiO2가 생김으로 인해서 슬래그 양이 증가하고 염기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염기도는 적정 염기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야 돼요? CaO를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 산화칼슘, 즉 CaO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aO를 더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슬래그 양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강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용선 예비 처리 공정이다. 이거는 지금 전로 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 하면 이거는 용선 예비 처리 공정에서 문제점을 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실리콘이 높을 때는 이렇게 실리콘이 높을 때는 용선 예비 처리 공정에서 실리콘을 어느 정도 조금 제거를 해서 간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제거할 때 이제 문제점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슬래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선지 예비 처리 공정에서도 실리콘에 의해서 SiO2가 생기면서 여기에 Ca하고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는 뭐 슬래그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슬래그가 많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슬래그가 많은데 이 슬래그가 우회를 덮고 있으니까 토페독화가 이렇게 있을 때 슬래그가 많이 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너무 위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SI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를 불어넣는데 이 산소가 SI하고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C하고도 반응해서 CO가 되거든요. 이렇게 CO 되는데 이 CO 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슬래그가 덮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CO 가스가 요 슬래그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거품처럼 이렇게 슬래그가 부풀어 올라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슬래그 포밍이라 하거든요. 슬래그 포밍. 우리 스티로폼 표현하는데 이제 슬래그가 꼭 스티로폼처럼 이렇게 푹 부풀어 오릅니다. 중간에 공기층이 잔뜩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슬래그가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슬로핑이거든요. 여기서도 슬로핑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끌어올라서 이렇게 넘치는 겁니다. 위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런데 전 부착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들 부분에 지금이 부착돼 갖고 작업성이 나빠진다는 얘기죠. 자, 다음 그림은 용선의 탈기 처리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지금 고로에서 나올 때 탈규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지금 요 고로 탕도에서 직접 이제 탈규제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주상 탈규를 합니다. 고로에 출선 작업이 이루어진 데가 주상이거든요. 그래서 주상에서 직접 탈규제를 넣는다고 해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주상 탈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요게 TLC예요. TLC고 그다음에 요 그림은 혹시 재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게 뭐냐면요. 요게 경주통입니다. 경주통. 요 TLC가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반대쪽에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 다 차면 반대쪽에 대기하고 있는 TLC 쪽으로 이렇게 끼우려 갖고 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경주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자, 그림과 같은 탈규 방법은 그래서 주상 작업할 때 탈규제를 넣는다 그래서 주상 탈규법이고
이때 사용하는 산화제는 고체나 기체가 있는데, 기체는 당연히 산소지, O2지요. 고체는 O가 들어있는 걸 해야 됩니다. O가 들어있는 거. 그래서 철광석 또는 소결광을 쓰는 거죠. 철광석은 Fe2O3잖아요. 소결광도 주성분이 Fe2O3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O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고체 산화제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과 기체 산화제 사용했을 때 문제점. 고체 산화제는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저거요. 이 Fe2O3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Fe2O3가 차가운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용선 온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고체 산화제 쓸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용선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체 산화제를 때문에 용선 온도가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체 산화제 같은 경우는 기체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여기 쭈르륵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다 기체를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체하고 반응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체 산화제는 반응 효율이 좀 낮다는 얘기죠. 근데 고체 산화제는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계속 탈규가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용선의 탈규 처리 방법을 분류할 때 연속식과 배치식이 있다. 각각의 형식 처리 장소 두 가지씩을 쓰시오. 그래서 연속식 같은 경우는 아까 요 앞에 그림에서 보면요. 자, 요런 데서 하는 거는, 자, 여기를 좀 찌우고 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이렇게 뭐 탕도나 이런 경주통에서 이런 데서 하는 건 이거는 연속식이 되는 거죠. 연속적으로 용선이 지나갈 때 연속적으로 계속 탈규를 하는 거니. 근데 여기서 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TLC에서 여기서 만약 탈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좀 고정식이 되는 거죠. 고정식 또는 배치식이 되겠죠. 배치식. 근데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각각의 처리 장소 두 가지에서 그래서 연속식과 배치식. 연속식 같은 경우는 고로 용선통, 그러니까 뭐요? 저기죠. 대탕도나 치탕도, 그 다음에 고로 경주통, 아까 경주통 보였죠. 또는 통영, 원통으로 생긴 정련로가 있거든요. 연속 정련로. 이런 데서는 연속적으로 지나가면서 계속 하는 거니까 연속식이고, 그 다음에 고정된 상태에서, 고정된 설비 내에서만 하는 거니까 토페도카나 또는 뭐 레이들이나 또는 제강로에서, 일반 제강로에서 하는 거는 제강로, 전로에서 한다 그러면 전로 안에서만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고정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탈규 처리한 용선을 다시 차량 처리할 경우 탈항률이 감소한다. 아까 앞에서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규소가 조금 있어야 탈항이 잘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탈규를 하고 난 다음에 탈항을 하면 탈항률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그 이유가 완전 여기입니다. 보면요, 탈규 과정에서 취입된 요 산소가 O가 들어가면서 요 O가요, 용산 중에 O가 높아지면 얘가 탈항을 방해를 해요. 요 O가. 그래서 취입되는 O가 강중에 남아 있으면서 이러면서 이게 그러면 남아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용선 중에 산소 요 O2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러면 탈황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탈황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O 분체 취입 시 분체 표면에 고융점 화합물이 생겨요. 즉 뭐냐면요, 이게 탈규 처리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요, 문제점이 바로 요 CaO하고 이렇게 CaO하고 SiO2하고 합쳐지면서 용점이 내려가야 되는데 탈규 처리가 이미 돼 있는 걸 다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SiO2가 제거가 SiO2가 더 이상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CaO가 들어가다 보니까 CaO는 녹는 점이 좀 높거든요. 얘는 한 2800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SiO2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아, 얘가 한 3000도 됩니다. 이때 SiO2 합쳐지면 용융점이 쭉 내려가거든요. 근데 탈규를 이미 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것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만 있으니까는 바로 그 슬래그의 녹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고융점 화합물이
이게 생성되는 바람에 그라몬을 해서 조금 끈적거리고 슬래그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타랑을 방해를 하는 거죠. 타랑이 되려면 아마 타랑의 조건에 그런 얘기겠습니다. 뭐 슬래그 유동성이 좋아야 된다.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탈교 용선의 타랑률을 향상시키려고 알루미늄을 첨가한 경우 타랑은 양호하는데 이제 탈교했던 규소가 다시 돌아오는 복귀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하죠. 자, 그러면은 복교한다는 얘기는 복교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방법을 말한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첨가시켜서 타락률을 향상시키고 복교가 안 되게끔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TLC 내에 알루미늄을 투입하고 용선 중에 요 O2 농도를 저하를 시키는 O2 농도를 아예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 SiO2가 다시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타랑제로 CaO게 쓸 때 이때 요거 할 때 초기에 요거 생석회를 투입한 다음에 가탄제를 투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CaO 넣을 때 요유 넣을 때 이때 가탄제하고 같이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C가 들어가서 혹시 전 요 남아있는 O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산소 포텐셜을 낮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랑제하고 알루미늄을 같이 넣는 거죠. 타랑제하고 AL 분체를 같이 해갖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전 복규도 억제하고 타랑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전 타랑이 조금 빨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